네, 계엄 가담 혐의로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규빈 기자.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또다시 인정되지 않은 건데요.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로 어제 심사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을 면했는데요.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도 예정돼 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재판이 동시에 열립니다. 다만 이번에도 두 사람이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직접 출석해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는 김 씨의 측근인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받아 교환한 인물이고 정 전 행정관은 건희 이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증인 신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앞서 이들은 지난 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법원은 3대 특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방준혁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공식적으로 우려 의견을 표한 사법부는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선 내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원은 주말부터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근본 원인이 국민적 신뢰 부족에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법이 재판 지원을 위한 전방위 카드를 꺼내든 건 국회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응해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한 걸로 풀이됩니다. 독자적으로 재판 환경을 개선하며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입니다. 중앙지법은 이번 대책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움직임에 여당의 입법 속도가 영향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의 대책 발표 날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오전에 여당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국무총리와 대선 전에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부인하면서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은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조사를 받고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라고 직격했는데요. 정 대표는 12.12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때는 무겁게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이 정작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도 가볍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의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에 조 대법원장이 궁색한 변명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자 해지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조금 전 국회를 제외한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법관을 추천하고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여당의 전형적인 여론몰이 공작이란 입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일당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며 광기 어린 난도질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송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여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국민의힘은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대정부 질문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나흘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사회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하는데요.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권의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법원 때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민주당과 최근 특검팀의 종교 지도자 압수수색 구속 사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법원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며 해당 안건을 비판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아니냐며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 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법원장들이 쓴소리를 낸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계약안일 뿐이라며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다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정책위 의장은 가사와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법원 조직 내에 전담 재판부만 만드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정책위 의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며 대법관 증언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이 북한, 중국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가덕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한 여야의 논쟁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내일은 정치, 모레는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각각 경제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여야가 특검법 합의 파기와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한바탕 충돌한 상황에서 또다시 각종 현안을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승욱 기자. 네, 오늘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였습니다. 우선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을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감에선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청탁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보훈 차원에서 김 청장의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따져묻자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거듭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스토킹 범죄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3대 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고 있죠.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특위가 각각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3대 개혁 추진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힘차게 계속 개혁의 페달을 밟겠습니다. 남은 후속 작업도 한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당 지도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등 5대 과제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의 경우 현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해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그러니까 총 12명을 단계적으로 증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법관 증언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권별 임명 비율이 동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은 특위가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특위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빼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추후 당 지도부안으로 입법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초안도 발표됐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법원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집중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고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사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인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건 세금 폭탄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오후에 추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26명으로 늘리겠다는 대법관 증언의 명분은 업무 경감이지만 속셈은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선 최근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걸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면회 소식이 알려진 이후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의 반격에 빌미를 주는 동시에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약속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왔던 것 같다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